안녕하세요. 2019년 3월 8일 영종도 브리핑 김광덕입니다. 네, 변함없이 오늘도 늘 같이 해주시던 손님들 자리 같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보이는 라디오. 사실은 보이는 라디오는 TV 아니에요? TV죠. 네, 근데 이제 팟빵이 한참 유행을 하다가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튜브가 대세다 보니까 또 팟빵만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신 면도 있다고 저는 뭐 제 주장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우리 또 하는 우리 이제 손님들, 멤버들끼리도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하자. 우리 보이는 라디오니까 고개 들고 합시다. 네. 어디 봐야 돼요? 저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라디오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NG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네. 자연스럽게 하죠 뭐. 그냥 우리 네. 편집을 잘하는 기술자가 계시니까 네. 그냥 맘 놓고 얘기하고 네. 네, 지금까지는 뭐 시작하면서 잡담이었고요. 자, 우리 영종도 소식 정창교 기자님, 정 기자 브리핑 네. 부탁합니다.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고통이 심각한 지난 일주일이었습니다. 인천시 대기보전과에 확인한 결과 영종도의 초미세먼지는 2월 28일 9시, 밤 9시에 발령돼서 7일 오후 4시에야 해제됐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요. 이처럼 농도가 오랜 기간 유지된 것은 지난해 7월 1일 환경주의보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 1루베당 90 마이크로그램 2시간에서 70 마이크로그램 2시간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영종도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됐는데 강화도 또 중부 내륙, 미추홀구, 동구 등 동남부와 서부 지역은 해제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영종도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또 시기였습니다. 미세먼지의 경우는 3월 4일 오전 6시에 발령돼서 다음 날인 5일 밤 12시에 해제됐습니다. 영종도는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가 취약하다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은 50에서 누베당 30 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가 됐고요. 강화도의 경우에 3월 1일 날 잠시 해제됐다가 다시 그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강화도보다 영종도가 공기 질 면에서는 좋다는 것을 또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 공항신도시 앞에 보면 플래카드들이 잔뜩 붙어 있는데 산목석산 이게 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역사회 또 현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 기자님. 제가 이거 질문 드리면 바로 대답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뭐 사전 얘기 없던 방송 있잖아요. 네. 루베라고 하면, 네. 우리가 보통 뭐 1m 하면은 1톤. 감이 있는데, 그 세제곱미터. 1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측정하기에 1톤 차에 실리는 양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루베 하면은 이 루베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용어가 측정되는지. 세제곱미터, 톤, 누베 이게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피로 따졌을 때 세제곱미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먼지 또 초미세먼지의 양을 따지는 단위의 그 개념이죠. 결국은 그게 그 말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헷갈리게 그죠? 제가 이제 좀 결벽증 비슷하게 저는 초미세먼지를 거의 시간 단위로 항상 보거든요. 근데 영종도의 초미세먼지의 특징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가 별로 심하지 않을 때는 영종도가 좋아요. 비교해서. 근데 뭐 다 되게 안 좋을 때는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때는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이것처럼 차별이 없어요. 긴 네. 기간 동안 네. 뭐 광화문에서도 네. 뭐 청와대가 네. 보이지 않고 네. 제주도조차도 뭐 횡단보도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이쪽 두 분보다는 이쪽 두 사람이 많이 작은 걸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지 않던데. 초중 다닐 때는 네. 황사라고 했어요. 봄에. 아, 뭐 예. 네, 그렇죠. 그 황사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늘이 노랬거든요. 네, 네. 네. 노란색이었고 차들이 먼지가 노랗게 앉을 정도로 그렇죠. 왔는데 네. 그게 1년 내내는 아니고 봄에만 잠깐 네, 네, 네.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재미있기도 한 네, 네.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황사라는 느낌이 아니고 아예 네. 뽀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황사는 우리가 2017년도 어린이날 무렵에 네. 공연을 하는데 얼마나 황사가 심한지 네. 이게 미세먼지하고 결합이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은 양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요 며칠 동안 이제 그 제 생업이 이제 그 소규모 자영업자들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안 장사. 나와서 더 장사 안 된다고 네. 죽겠다고. 그렇죠. 네. 근데 원래 봄이 원래 따뜻해지면 사람 밖으로 나와야 될 그렇죠. 시즌인데 활동을 지금, 이제 지금 해야 하는 시기인데. 저도 딱 느끼는 게 추우면 나와요. 저도 추울 때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추우면 나오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좀 바뀌는 거죠. 따뜻하면 들어가야 돼요. 그 원래 우리 그 이제 우리나라가 위치적으로 사계절에 따라 바람이 방향이 바뀌잖아요. 계절적으로. 네, 근데 이 봄에는 중국 쪽에서 오는 이 바람을 뭐 참 어떻게 막을 수도 없을 거고 안타깝습니다. 이거 저도 이번에 보면 인천 항만공사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인천대교에 들어오는 그 호화 유람선 자체는 아름다운데 시커매요. 그냥 네. 윤곽이 안 보일 정도고 저도 인천대교를 넘어오는데 인천대교의 가시거리 너무 짧으니까 와 정말 숨 막힌다 이거. 그런 아니 느낌. 어젠가 그전가 그제였나 봐요. 제가 인천서 들어오면서 초입에서 이렇게 제일 높은 부분이 아예 안 보이던데요. 주탑. 네, 아예 안 보이고 그냥 뿌옇게만 있는 이제 뭐 안개만 있긴 이게 안개인가 아니고 분명히 안개는 아니었어요. 미세먼지였어요. 미세먼지보다 좋은 얘기는 좀 없을까요? 저번 우리 방송에서 영종 역사관이 먼지만 풀풀 날린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인천 중구청에서 영종 역사관 쪽에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줘서 조금 전에 팀장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지금 그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체험 행사도 좀 하고 적어도 영종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운야우 사건이나 영종의 역사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부터 하겠다고 우선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도 하면서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구 차원에서 버스도 좀 배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다목적시를 아직까지 지역사회에 한 번도 대관을 한 적이 없는데 지역사회에 그런 요구가 있다면 대관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다가 이제 팟빵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보이는 라디오로 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영종도에 아주 주요한 언론으로 올라가면은 부담될 것 같은데. 언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요즘은 뭐 1인 미디어도 너무 많고 얼마나 공익성을 갖고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우리 방송에서 영종 역사관을 지역사회로 네. 조금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 5인 방송이었는데 네. 오늘 부득이 김선희 아나운서가 못 나왔지만은 앞으로 이 5사람이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 빠지고 너무 빨리 얘기하셨는데. 아니 어차피 보이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숨길 수가 없잖아요. 네. 이상입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정창규 기자님이셨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재미있는 얘기로 오늘은 영화 이야기 중에서 네. 신철 씨가 또 소개 먼저 해주시고요. 네네. 오늘은 알제리 전투라는 영화인데요. 이건 1965년도쯤에 나온 영화예요. 하도 이제 오래된 영화고, 이 영화를 왜 소개하려고 했냐라고 하면 이제 3.1절이라서 이제 이 영화가 배경이 되는 게 이제 프랑스가 알제리라는 나라를, 아프리카 나라를 130년 동안 지배를 했고,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독립전쟁을 해서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때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이 상황 우리도 겪었고 비슷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공짜 혹은 싸게 볼 수 있는 영화를 저는 이제 주로 소개하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유튜브에 가시면 500원에 볼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셔도 좋겠다. 특히 이 영화는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뽑는 뭐 영화 사상 뭐 100대 영화에는 꼭 드는 영화라서 재미가 없더라도 그래도 이런 거 하나쯤은 또 알고 있으면 또 나중에 또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뭐 영화 이런 이제 두 분은 영화를 보셨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다큐멘터리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뭐 세미 다큐멘터리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뭐 그래서 극적인 얘기가 별로 없고 그래서 너무나 사실적이니까 이렇게 막 굴곡도 별로 없어 보이고 하긴 하는데 이 영화에 두 분이 비슷하게 느끼신 것처럼 특징은 독립하고 나서 2년 뒤에 찍은 영화고 알제리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만든 영화이다 보니 거기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엑스트라가 약 8만 명이 동원되거든요. 8만 명의 엑스트라가 다 실제 독립 전쟁 당시에 나와서 거리에서 프랑스에 반대해서 구호를 외치고 같이 뭔가 싸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뭐 예를 들면 예고편이라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엑스트라들의 눈빛이 너무나 이제 현명해요. 네, 너무나 살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지원했다는 게 참 그렇죠. 고무적이네요. 네,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서. 독립한 지 2년 만에 만들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막 탱크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뭐 그냥 알제리 정부가 지원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러면서도 이 영화의 또 특징이 뭐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알제리 사람은 아니에요. 이탈리아 사람이고 이탈리아에서 이제 좌파 사회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알제리를 상대로 영화를 찍은 거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알제리의 독립 운동을 100% 미화하지도 않아요.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이제 잔혹하게 사람들이 이제 알제리 사람 죽으면 보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보복은 지금도 비슷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으면 다 총을 난사해요. 알제리 사람들이 프랑스인들. 그리고 카페에서 이제 유럽 거리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 지배층이 사는 도시에 유럽 지구라고 표현돼 나온 그렇게 표현돼 있죠. 거기 카페에 프랑스 아이로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 카페에 알제리 여성이 가서 폭탄을 터뜨리잖아요. 이거 굉장히 여과 없이 보여주거든요, 이런 거를. 거기 세 명이 폭탄 가방 하나씩 들고 가서. 그러니까 미화하지는 않아요. 알제리.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피해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뭘로 가냐면, 결국은 이제, 왜 저렇게 됐냐. 구조의 문제를 이제 보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다른 영화랑은 달리 이제 좀 볼만하지 않겠나 하고 특히 1970년대, 60년대 이때는 유럽의 모든 그 영화를 만드는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추구해서 네오 리얼리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걸 추구하면서 기존 기성세대 영화나 그 흐름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했던 그 실험의 어떤 일환의 가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이제 신선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인 건 뭐냐면 영화를 보는 관점 저는 크게 이 영화를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어떤 영화가 재밌냐 이거 뭐 당연히 너무 저는 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엊그제 막 영화극장에서 재밌는 영화 봤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 영화가 도대체 무엇을 기록해야 할 것이냐 라는 두 가지가 항상 좀 고민이 돼야 된다. 첫 번째 것은 관객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기록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겠죠. 우리가 이제 3.1절을 지금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어디선가는 객관적이고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알제리 전투는
식민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거기서 여러 가지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역효과들을 가감없이 보여준다는 측면. 그다음에 그 살아있는 엑스트라된 눈빛. 그것만으로도 한번 권해볼 만하다. 이렇게 알제리 정부는 그때 해방 투쟁 나섰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여과 없이 다 하는 영화를 네. 지원하고 상영도 다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60년대 관점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네. 근데 그런 그게 부분이- 흑백으로 보이던데요. 일부러 흑백으로 흑백 촬영한 영화예요. 거거든요. 그때 당시도 칼라 기술은 다 됐을 거야.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흑백이 더 사지성이 살아난다라는 좀 그런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게 표현인 것 같은 있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알제리 정부가 영화에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알제리에는 친일파가 없어요. 친풀파가 없었나? 다 그러니까 저는 다- 사실은 이게 프랑스가 문명국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보면 자기들의 민주주의 운동 네. 100년사를 가지고 에펠탑을 만들었고 우리도 1919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테러리스트들이 그 남긴 말에 네. 거기는 이제 성인이 된 사람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물어보죠. 저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나는 저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결국 죽음을 스스로 선택을 다 하는데 그 이후에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너나 없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또 거대한 물결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네, 네. 그 좀 비중 있게 좀 다가왔는데 프랑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는 문명국인데 문명국이 그 약소국을 그 다스리는 방식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는 프랑스 정말 그 문명 예술의 나라 프랑스 민주주의의 어떤 그 승리의 프랑스 이런 거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게 알제리에는 친일파가 없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저도 그걸 보면서 정 기자님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고문하는 부분 과정이나 어쩌면 저렇게 같을까? 네. 예, 이거는 프랑스가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또 130년인가 됐다면서 예, 예. 그 거꾸로 생각하니까 일본이 고맙나? 5년 6년만 네, 하고 네, 네. 도망가서 네. 아니 이상한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식민지 지배를 제국주의들이 다 했잖아요. 그럼 영국이든 뭐 그쪽에 어때 포르투갈이나 막 이런 네, 나라들도 그럼요. 저기 네. 남아메리카 가서 다 지배하고 그렇죠. 죽이고 네,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힘이 세다고 해서 실상 힘없는 나라들 사람들 죽이고 빼앗고 인간성을 네. 말살시키고 이게 너무 이제 얘기가 너무 무거워져서 이제 잠깐 가벼운 여담을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게 많아요. 프랑스가 이제 주로 아프리카 쪽을 이제 제국 이제 식민지를 많이 삼았어 갖고 그런데 그 과거의 식민지였던 그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프랑스 말을 쓰니까 프랑스 말을 쓰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그 일종의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을 프랑스가 지원을 해요. 그건 또 무슨 짓이야? 이제 뭐 이제 과거의 역사를 반성한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알제리는 거기 들지 않아요. 안 들어가 알제리는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스스로 네. 안 들어간 예, 예, 거겠지. 대단한 자존심. 쟁취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모순적인 얘기도 많아요. 예를 들면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당해 있을 때 나치에 점령된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알제리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드골이 집권에 있을 당시에 이제 알제리가 독립한 건데 드골이 집권의 당시 그 드골보다 더 우파적인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 쿠데타 세력이 알제리에서 이제 또 활동하는데 그 쿠데타 세력을 진압할 때 또 알제리 그 저항 세력이 같이 도와줘요 드골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합적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래서 드골이 선택을 하게 해줘요 알제리. 너네 우리 자치령으로 남아있을래? 아니면 독립할래? 한 세 가지 조건을 줘요. 그 당연히 독립 선택.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드골이 독립할 수 있게끔 이제 자기를 지원해줬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건데.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과는 다르게 되게 복잡한 양상들이 있고 그거를 한번
쭉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 종교적인 측면도 나는 네, 그렇죠. 그렇죠. 무슬림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는 그 네. 측면들 또 우리 네. 3.1운동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어쨌든 네. 전면에 나섰고 요즘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걸 네. 반성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관점도 상당히 맞습니다. 영화의 그 중심적인 이슈 같아요. 조금 영화 끝날 무렵에 보니까 안타까운 게 이제 뭐 알리도 죽고 그 같이 네, 있으면서 네, 네. 그냥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운동이 독립운동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네. 다시 전 백성 그 예, 예. 오히려 더 뭐라고 확산돼 해야 버리는. 되나? 그 연결고리가 안 보여져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게 이제 네. 그 사람들 마음에 사실은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사람들 마음에 살아난 거죠. 네. 그래서 누구라도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 있다. 네. 이런 게 오히려 그 나라를 살린 거 아니겠느냐 생각해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 사회적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이제 드골을 지원한다거나 그 다음에 레지스탕스 운동을 했던 알제리인이라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 요소들이 그런 것조차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 반영이 됐을 거고 하여간 뭐 이걸 보시면 알제리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그것도 좀 더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최근래 들어서야 비교적 우리나라도 역사를 기록하는 영화들 네. 뭐 광주나 아니면 네. 지금 한 거 그것도 네, 네. 이제 맞습니다. 처음으로 본 것 네. 같아요. 네. 그때 3.1운동을 회고하는 많은 네. 그 글들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사람들이 막 만세운동했던 그 정도로만 역사책에서 배운 사안이 아니라 네. 국가의 주인은 우리들이다라는 자각으로부터 터져나온 네. 시민혁명에 네.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던 촛불운동의 꼭대기에 있는 운동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영화의 그 흐름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얘기하시는 것 같고 알제리 전투까지.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도 그런 영화 되게 많이 나왔고 요새 밀정 나왔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택시 나왔는데 운전사. 예. 요 영화 다른 특징은 거기는 이제 영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역사를 만들고 이렇게 3.1운동도 등등의 그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만 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알제리 전투는 명백하게 거기 모인 민중들이 이제 그 주인공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도 한번 우리도 이제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렇죠. 안중근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안중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당대의 어떤 민초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들의 위험을 어떻게 말하자면 극복할 것인가 네.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어떻게 이제 자기 재산을 던져서 몸을 던져서 극복해낼 것인가 이런 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회복지거든요. 그리고 위험을 공동체가 같이 노력해서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500원입니다. 네.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촛불 이번에 네, 박근혜를 내려뜨린 그게 만약에 영화가 된다면 우리도 조연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주연 아닌가요? 주연은 글쎄요. 촛불든 세월호 어머니들이 주연하시고요. 그때 거기서 시작이니까. 그 영상하고 사진 제가 그저께 뭐 다른 일로 파일 정리하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돌려봤는데 저는 네. 엑스트라 하면 되겠나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럼 영화를 하면은 뭐 소림사 주방장이나 뭐 미국 서부 영화만 봤는데 진짜 영화가 이게 영화구나. 네. 그 2시간 영화를 보고도 아마 계속 얘기하라면은 이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저는 신철 씨 그런 설명 느낌을 받았어요. 듣고 영화를 보면 그게 다른 데서 계속 회자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좋은 영화, 볼만한 영화, 봐야 하는 영화들을 꼭 선택해 주는 것 같아서 설명 여기서 듣고 초야영수에 가서 있는 영화 정말 볼 거예요. 싼 영화. 공짜로 볼 수 있는 영화. 말로는 공짜인데요. 500원이지만, 예, 예. 네, 500원이지만 500원의 수백 배의 가치가 있는 가슴을 때리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였고요. 500원도 안타깝다, 아깝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 유튜브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신철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카페 나들이었는데요. 아. 김선희 아나운서께서 부득이
오늘 준비는 다 하셨는데 못 나오셔가지고 네. 바로 영종도 토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영종도 토막 소식 김혜경입니다. 네. 바야흐로 봄이죠. 네. 봄이 되니까 딱 도시농부 모집 프로그램이 2개가 막 성황리에 홍보를 하고 계시네요. 우선 영종도서관에서 영종도서관만 믿고 따라와 도시농부라고 제목을 정한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4주차 일요일에 수업을 한다고 하고요. 도서관 옥상에 상자 텃밭을 분양해주는 방식이에요. 텃밭 일지를 작성해서 SNS에 서로 공유해서 비교해보는 그런 활동도 포함되어 있고요. 꼬맹이들과 맛배기로 시작해보기 좋은 텃밭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3월 13일 9시부터 총 12가족에게 선착순으로 분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 텃밭으로는 성에 안 찬다 싶으신 분 계시죠? 중구에서 분양해주는 도시농부 프로그램에 그땐 참여하시면 됩니다. 총 160개의 땅덩어리가 있어요. 위치는 적개농장 공원이고요. 운서역 뒤편 카페 거리 있는 그 한쪽에 있어요. 작년에 제가 아주 재밌게 잘 텃밭을 가지고 놀았어요. 신청 기간은 오늘은 3월 8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중구청 국제도시국 도시공원과 공원팀 032-760-7778입니다. 이 2개의 프로그램 모두 2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분양료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 곧 수학여행 시즌이 돌아오죠. 이게 수학여행을 가까운 데로 이제 안 가고 멀리들 가기 때문에. 수학여행 하면은 안 좋은 추억이 또. 그렇긴 하네요. 근데 가을에 가지 않나요? 주로? 5월에 그건 가요. 뭐 학교마다 틀리니까요. 네. 5월에 가고 가을에 가는데 비교적 비용이 들어요. 네. 이제 찾아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모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당연히 모두 해드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대상자 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연 1회 본인 부담 참여 비용 전액을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신청 서류도 간단해요. 동행정복지센터에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수학여행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만 챙기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2월 23일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50%면 꽤 많이 그렇죠. 받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된 사람 많지 네. 않아요. 근데 혹시 요즘은 수학여행비 뭐 2박 3일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외국으로도 가던데요. 맞아. 한 60만 원 정도 내는 네. 적도 있는 근데 것 이게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아이들이 몰라야 돼요. 몰라요. 네, 여기 딱 그게 진짜. 명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네. 엄마 아빠 계좌로 딱 네. 후에 송금해 주시는 거 후에.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이거는 학교랑 상관없이 직접 동행정복지센터로 가는 거라서 네. 그거 신경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인권적인 중요해요. 측면에서. 네. 쟤는 맨날 이런 네. 것만 찾고 있네요. 네.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애기 엄마라서 애기는 많이 컸는데 이런 쪽이 자꾸 시선이 가는데 우리 동네에 2곳이 생겼답니다. 부모님들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놀이, 체험, 학습 같은 걸 그런 활동들을 품앗이로 육아를 하는 거예요. 놀이 품앗이를 진행해준 이 어떤 어머니는 혼자서 아이를 보는 건 힘들지만 이렇게 모여서 품앗이로 육아를 하니까 서로서로 힘이 난다. 이렇게 소감을 전하시면서 특히 집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물감놀이, 순두부놀이, 거미줄, 색종이 놀이 등 다양한 오감놀이를 직접 지도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 활동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사회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해요. 어디냐면 운남동 백운경로당 2층에 있고요. 운서동엔 영종 LH 2단지 내에 한 가구에 있습니다. 중구 여성보육과 여성다문화팀 760-7343에 문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 자녀를 대상으로 평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돌봐주고 간식도 주고 특기적성 교육까지 시켜주는 어린이 돌봄 교실도 이 LH 2단지에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이를 때 모여서 함께 품앗이로 육아를 나누면 힘도 덜 들고 서로의 지혜도 공유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문의 드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3월 8일인데요. 여기 아무도 장난송이 주는 남성 동지들이 없네요. 페이스북에서는 봤는데. 그러니까. 이모티콘으로 주는 줘요. 주시려든지. 요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오늘은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근데 술 주면 더 좋아하지 않으시나요? 술이요? 술 못해요. 산업혁명 이후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로 급속히 재편하게 되면서 남성보다 가혹하게 여성 노동자들을 썼답니다. 그때 여성 노동자들의 불만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폭발하기 시작했고, 그때가 이제 세계 여성의 날 기원입니다. 그 이후 1975년 유엔이 여성의 권리와 차별의 종식 및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위한 지원의 증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현재의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한국의 경우 성별 임금 격차 잘 들어보세요. 100대 64예요. 남자가 100을 받으면 여자가 64. 이 통계가 OECD가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여성 노동력을 착취하는 나라죠.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도 35%로 OECD 최고 순이고요. 5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 비율은 2.7%, 97.3%는 남자라는 얘기죠.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기업이 67.2%, 유리천장 지수도 5년 연속 OECD 최하위입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또 알고 잘 아시겠지만 정규직의 9%라고 하죠. 거의 70%로 잡더라도 여성이면서 비정규직인 경우 얼마나 더 일을 해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잠잘 시간도 없는, 그죠? 슬프죠. 녹색당의 오늘의 노평의 눈길을 붙잡습니다. 여기 아무도 녹색당원인 분들은 없는데요. 들어보세요. 약자에 연대하는 우리 모두가 여성이다. 여성이시겠습니까? 네. 약자에 연대하시겠습니까? 녹색 당원이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지금 녹색 제가. 티 입고 계신데. 그러네요. 파란색이구나. 오늘 여성의 날을 맞아서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들려드렸고요. 오래전부터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수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도 토막 소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얘기였는데요. 진짜 오늘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네. 장미꽃. 장미꽃, 좀 정미꽃 이따, 한 송이. 네. 장미꽃 한 송이 하실래요? 맥주 2잔 드실래요? 당연히 맥주 2잔을 원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보너스로 장미꽃 이모티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잘 되었나요? 처음으로- 첫 방송인데 네, 뭐 네. 네. 이 정도면 뭐 평균 이상은 한 것으로. 뭐 그냥 자뻑도 편비죠.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영상은 그 카메라가 여러 개가 이제 같이 잡으면서 또 이제 편집하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정으로 다 해놨잖아요. 네네네. 지루하시겠어요. 네, 보시는 분들이 지루할까봐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 우리라도 우리가 움직이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신개념인데요. 우리가 카메라도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이는 될 거 아니냐 네. 이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액션 영화네요. 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아, 이제 청취자 아니고 시청자군요. 제가 깜짝이야. 멘트 엄청 신경 썼습니다. 신났어요. 유튜브 TV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너그럽게 봐주세요. 2019년 3월 8일 영종도 브리핑 유튜브에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